포기나 좌절 이런 거 잘 하시나요? 저희가 어떤 방향 전환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결정의 시간을 많이 놓치시잖아요. 그 두려움은 어찌 보면 그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현상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두려움은 던지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은 성공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련된 글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질 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그 요즘에 제가 읽는 책에서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공교롭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암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연락을 해봤더니 악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뭐가 두렵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정말 죽음이 두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굳이 죽는 게 두려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자기는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가 억울할까? 그랬더니 자기는 억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행동력, 제가 실행력 이런 거를 딱 끌어올리고 싶을 때 읽는 책인데 그랜드 카논이 지은 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실행력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랜드 카논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7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이렇게 중독이 되게 심해서 인생이 피폐했던 사람인데 많은 고난을 뚫으면서 그 30대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쓰고 있어요. 핑계를 잘 대시나요? 뭔가가 안 됐거나 뭔가가 실패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됐어. 이거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뭐 엄마가 던진 말 한마디나 아빠가 던진 말 한마디 이런 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절대 핑계를 대지 말고 모든 탓을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셨었는데 이 그랜드 카논은 그렇게 얘기해요. 핑계는 노예나 피해자가 하는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피해자는 항상 핑계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절대 삶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 자체로 존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핑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상황은 절대 개선되지가 않는데요. 자주 핑계대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자주 대실까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좀 운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는 게 맞는 건가? 운이라는 거는 나한테 연결되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운이라는 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무언가를 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거나 실패를 하면 그거를 뛰어넘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서 그 안 되는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떤 그 조직이나 사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만 가도 중간은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이란 단어는 실패자들의 단어라는 거예요. 행동에는 4가지 수준이 있대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뒷걸음치는 것, 세 번째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 네 번째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수준이 있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보통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준은 실패의 공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들 반열에 오를 수가 없대요. 우리는 스타벅스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워드 슐츠가 2008년도가 되게 불황기였대요. 그런데 그때 슐츠가 다른 CEO들하고 다른 행동을 하나 했었대요. 그 스타벅스도 그때는 많은 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9시에 그 많은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손님들과 직접 만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물어보고 그거를 사업에 반영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CEO 중에 이렇게까지 몸소 뛰면서 현장을 파악했던 CEO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는 정말 똑같은 시간 안에서 많은 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거나 또 많은 책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습관을 만들 때 보통 21일 걸린다고, 7321, 뭐 3주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서 몸에 익으면 그 다음 거를 또 하나 얹어서 또 습관을 몸에 익히고, 또 하나를 익히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화 된다는 거죠. 습관이나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엄청난 행동을 할 때 당신은 평범한 날을 보내던 때보다 더 일찍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다. 나는 엄청난 행동량 발휘에 계속 전념했고 마침내 엄청난 행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시스템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연결돼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독서 모임에서 오래간만에 그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계발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있어요. 책에서 그 독자들한테 어떤 질문, 퀘스천을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답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몇 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에서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에 성공한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행동으로 해서 성공한 때가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어릴 때 작은 성공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3 때 제가 정말 공부를 해봤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3 때 저희 때는 고위고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 70명 중에 저희는 35등까지만 인문계 학교를 써줬었어요, 원서를.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때 막 도서관에서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막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87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겁이 많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용기가 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서관에서 제가 혼자 밤을 새고 자고 그랬었어요. 의자를 쫙 붙여놓고.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진짜 공부를 하나? 이렇게 감시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왔다 간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대요. 저희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저한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전에 공부를 엄청 안 했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그 87을 남겨놓고 완전히 올인해서 공부를 한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평생에 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 나는 작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을 주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정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를 또 물어보는데, 당신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면 즉시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면 즉시 이룰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쉬운 거는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그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삶이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서 꼭 굳이 살을 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 거죠. 당신이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얼마 전에 이 엄청난 행동력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다 AI 요즘에 뭐 챗 GPT AI로 관련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AI를 활용해서 쇼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업로드했다가 왜 삭제를 했냐면, AI의 기능과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해서 원고를 쓴 다음에 제가 AI 툴을 이용해서 쇼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쇼트를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정말 5분, 10분에도 완성도가 높진 않겠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그래서 제가 그때 3개를 연거푸 올려봤었어요. 그런데 검색수도 곧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삭제를 했냐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계적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삭제를 했는데, 제가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제가 가끔 챗GPT나 뭐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보다 당연히 AI가 훨씬 검색을 빨리 하죠. 얼마 전에 제가 AI 관련 영상을 하나 봤는데, AI 개발의 최접전에 있는 개발 한 사람이 AI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AI 툴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공포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챗GPT에 프롬프트 주실 때 오더를 딱 준 다음에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거 하나를 더 부탁해도 될까? 그러면 챗GPT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당연히 괜찮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 막 이렇게 정말 1초도 안 돼서 차차차차 이렇게 써내는 거 보면, 저희 5년 후, 10년 후에는 AI가 어디까지 넘어설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공포까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10배, 100배의 힘을 발휘하는 거랑 단순히 AI가 0.1초, 1초 사이에 많은 거를 흡수하는 거랑은 저희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발달할수록 사실 직업군이 엄청 많이 없어지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유망한 직종은 상담이나 코칭이나 성직자,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기대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런 직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간적인 것, 사람 냄새 나는 것, 그것만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 친한 언니들이 3명이 동시에 폐업을 했대요. 그런데 폐업하기 너무 큰 규모예요, 사실. 그런데 3명이 동시에 폐업을 결정을 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실로 오는구나.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우리의 영향력, 역할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나,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된 거죠.